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얘는 그냥 잘하면 짱이에요. 자, 2부 세션의 내용은 뭐냐? 대량 등록의 매출이 철밥통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여러분들,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가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량 등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요, 한 달 동안 일을 쉬어도 매출이 안 줄어듭니다. 이유가 뭐냐? 왜 대량 등록은 다른 뭐 소수 등록과 달리 저번 달 매출이 그대로 나오는 편인 건지, 그거를 좀 디테일하고 수학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보통 많이 그려집니다. 초반에 열심히 막 등록을 할 땐요, 매출이 이렇게 쭉 늘어요. 상품 수가 늘어나면은 매출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량 등록의 사업 구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막 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내가 상품 등록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주문만 넣고 일을 안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달 뒤에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물론 이제 등록을 안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긴 합니다. 왜 우하향을 하냐면 내가 올린 상품들이 단종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상품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우하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초장기 말고 한 중기 정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다, 두 달 동안 일을 안 했다, 뭐 세 달 동안 등록을 안 했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대량 등록은 만약에 내가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다, 근데 내가 1월 동안 뭐 해외를 갔어요. 그러면 1월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거예요? 5천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이 철밥통 매출이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대량 등록을 정했던 이유도 대량 등록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 파이프를 먼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량 등록에서 매출이 이렇게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수 등록이고요, 이게 대량 등록입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 고기가 매출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기를 잡는 방식을 온라인 판매의 두 가지 방식, 소수 등록과 대량 등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소수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한 땀 한 땀 상품을 키워가지고 매출을 내는 형태고요. 대량은 지금 저희가 우리 하는 방식처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상품을 밀어붙이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내가 만약에 정말 프로 낚시꾼이에요. 프로 낚시꾼이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기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실력 좋은 분들은 좋은 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실력이 낮은 분들은 5일 내내 매일 바다에 나갔는데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등락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실력 좋은 낚시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좋은 고기들이 바다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저번 달 매출은 5천이 나왔다가 이번 달은 1,00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분들은 정말 그 하나하나의 공을 들이시는 분이니까. 저번 달에 월척이 났는데 이번에 월척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공격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A라는 상품을 잘 팔고 있었는데 이게 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리뷰가 다 날라갔어요. 그럼 다음 달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무난무난하게 매출을 잘 1,000만 원 정도 찍고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 트래픽이 터졌어요. 그럼 다음 달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3억이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소수 등록의 세계입니다. 근데 반대로 대량은 어떨까요? 내가 대양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어제 잡히는 물고기 양이랑 내일 잡히는 물고기 양이 다를까요, 과연? 거의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제는 이런 월척을 잡아도 오늘은 이 정도 월척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낚시대가 부러지거나. 근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진짜 바다 자체가 뭐 석유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어제 잡힌 물고기가 오늘 잡힐 수밖에 없어요. 딱 비슷한 양이 잡히겠죠, 당연히.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량 등록이 딱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대량 등록이란 사업 방식은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을 온라인에 뿌려놓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한두 개가 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에서 한 개씩 팔려가면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등록에서 매출이 흔들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 들어볼게요. 소수 등록이 아닌 대량 등록에서 갑자기 다음 달 매출이 반토막이 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맞아요. 이 바다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대량 등록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마켓의 키워드 검색 로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모든 마켓이 동시에 상품 등록 개수 제한을 지금의 반의 반으로 줄이거나,
이러면은 내 고기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긴다면은. 그래서 대량 등록의 경우에는 나의 문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그 마켓의 엄청난 정책 변화로 인해 매출이 흔들릴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번 달에 나왔던 매출액이 이번 달에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다에 있는 고기량이 비슷할 때니까. 그리고 내가 고기를 잡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소수 등록이 이 개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이 대량 등록은 이 바다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낚시 실력이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날 텐데 대량은 그래도 소수 등록에 비해서는 개인 간의 어떤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벌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완전 천상계라고 하면 또 다르긴 한데 그냥 월 매출 한 500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분들에서는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바다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량은 보통 이런 형태를 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잠깐 그만두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이 횡보를 합니다. 근데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우양하겠죠. 제품들이 단종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도매체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정말 좋은 도매체, 단종이 안 되는 도매체를 썼다면 이게 이렇게 우양할 거고, 내가 정말 운 안 좋게 나쁜 도매체를 만났다, 그래서 단종률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우양을 할 겁니다. 근데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로는 매출 변동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매출 변동이 크게 없기 때문에 미래 자금에 대한 기획이 확실해져요. 내가 이번 달 매출이 5천 나왔으니까 다음 달도 5천이 나오겠지라는 이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시도를 할 때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량 등록을 할 거라면은 첫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어차피 얘도 할 거고 얘도 할 거야, 그럼 순서를 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많이 그런 매출 등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얘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둘 다 할 거라면은 얘를 먼저 해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매출 기반을 먼저 잡아놓고 폭발적인 성장은 여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르겠죠. 이런 월척을 위한 배가 있을 거고 대량 등록을 위한 어선이 있을 텐데 어선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어선을 먼저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매출 폭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서 어차피 고기가 매일 꾸준히 잡히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고기 잡힐지 대충 각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매출이 5천만 원이고 순수익이 1천만 원이다. 그럼 이 1천만 원이 다음 달도 나올 거기 때문에 소수 등록에 이번 달은 500 정도 투자해볼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흔들리진 않으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얘는 그냥 잘하면 짱이에요. 얘를 잘해버리면 얘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수익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한다면은 대량 등록을 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얘를 같이 병행할 생각도 항상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그림을 저는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래서 대량 등록의 매출이 철밥통인 이유는 뭐다? 우리는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보통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